이번에는요, 몇 가지 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봐주시죠.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좀 속을 하나 쓰겠습니다.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이 녀석이 문제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고화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화살표가 있는 사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들입니다. 저 옆쪽도 봐주시죠. 저기 좀 큽니다, 더. 모양이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확보됐는데 내용을 보면 사진 분석 결과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와 증식, 병원성 담당 유전자에서 아직까지 변이가 발견되진 않았다. 이거는 다행입니다. 이 변이까지 나오면요, 진짜 어떻게 파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얘기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이 사진 오늘 좀 특별히 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자, 다음 사진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지금 많은 분들 사실은 식당에 가셨을 때 좀 불안하실 겁니다. 왜냐면요, 약속이나 어떤 상대방을 만나서 같이 마주 보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 마주 보면서 식사한다는 거는 밥을 먹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비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구 수성구의 대구시 교육청 구내식당 모습인데요. 다 한쪽 방향으로 앉아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죠. 마치 일본 같은 데 가면요, 이런 식당이 있죠. 한쪽으로 쭉 앉아서 벽을 보고 식사하는 모습이 있는데 약간 그 느낌도 연상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없으니까 비말 걱정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예방 차원에서 뭐 이런 식사하는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검사비 16만 원 실손보험 되나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더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코로나 검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거는 돈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 부담이. 그 얘기거든요. 보시면 코로나19 의심 환자거나 의사에게 권유를 받았다면 검사 비용 전액을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이때는요. 그렇지만 또 자비를 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오면은요, 검사비를 다시 돌려준답니다. 이거는 환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오면요, 이거는 그냥 돈을 다 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자, 예.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무료 진단 대상, 여기 좀 정리가 돼 있는데요. 최근 14일 이내에 뭐 중국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사 소견이 있으면은, 그리고 또는 뭔가 증상이 있다, 유증상사, 이럴 때는 무료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기 보면 뭐 유전자 검사를 좀 더 한다든가 뭐 독감 검사나 뭐 추가 검사할 때는 이런 건 좀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엄혜린 기자. 이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몸 상태가 괜히 걱정이 되는데 나 검사를 좀 받으러 가야겠다 했는데 일단 이때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네, 일단은 지불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내가 뭐 의심 환자 그리고 뭐 의사의 권유를 받고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일단은 이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거의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들리는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그 실손보험에 과연 내가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음성이 나와서 일단 내가 돈을 내고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는데 이때는 그러면은 실손보험 대상이 되는가?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렵다는 게 아까 말씀했던 원칙이지만요. 예. 대부분 이 진료 내역서를 중심으로 잘 청구를 하면은 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손해보험업계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이 됐을 때 내가 확정이 됐을 때 그 진단금이나 폐렴으로 이제 증상이 악화됐을 때 이것을 어디선가 보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질병진단비라는 항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입한 것에 뭐 폐렴, 제12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런 거가 있으면은 이제 폐렴으로도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음성이 나오면은 돈을 일단 먼저 내지만 그게 실손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서는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알아보셔야 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원칙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게 지금 여기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이슈를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외교 너무 순진했던 겁니까? 중국 요즘 모습 보면은요, 조금 많은 분들 그래요. 화가 난다고. 외교보다 방역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뒤통수 맞는 겁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영국엔 퇴짜, 중국엔 뒤통수. 한국 외교 너무 순진한 겁니까?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지금 한 6일 정도, 엿새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뭐 군축 관련 회의 그리고 영국도 방문했어요. 근데 국내에서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대한 입국 금지가 자꾸 늘어나니까 외교 수장 어디 간 건가? 들어와서 뭔가 지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장이 좀 마쳤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일정인 영국 외교장관과의 만나는 그 일정이요. 그 장관이요. 개인 사정으로 바로 취소해버렸답니다. 이게 영국까지 가서 외무회담 무산. 이게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물론 영국 측도 이거 대단한 결례일 수 있습니다. 직전에 이렇게 취소하는 거는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엔 한국인 격리 항의를 했는데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죠. 강 장관이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조치 너무 과도하다. 이런 항의를 했죠. 근데 왕이 부장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중국이 경험을 많이 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이렇게 훈수를 뒀어요. 그리고 나서 각국이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줄이는 것, 이것이 감염 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건 중국 내부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 내부에서 이동 같은 걸 제한하는 게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했지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왜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지금요. 이 얘기가요. 자, 여기서요. 강경화 장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제 귀국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부들은 정말 사전 통보 없이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저희가 강력 항의했고요. 국경 통제는 중앙정부의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제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오늘 언론에 이 사진이 몇 군데 좀 나왔습니다. 여기가 이 거리 모습이요. 일단 중국 베이징의 한인 밀집 지역에 나걸린 플래카드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중국말 써 있지만 한글로도 써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여기 돼 있습니다. 이거 오타가 났어요. 마스크인데 이제 마스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작 자체를 중국인이 했다고 추정이 되죠. 이 한글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지금. 이런 거를 중국 거리에다가 내건 겁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 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최영선 의원님. 중국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 어떤 대응, 그리고 이런 플래카드의 모습.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일단 총체적으로 저자세 외교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아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말이 나왔습니다. 예. 이동을 불필요한 이동을 지금 줄여야 된다. 줄여야 이렇게 된다. 지금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 어제부터 이제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이동을 줄여야 된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WHO 세계보건기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예. 이동을 줄이면 안 된다. 그게 왜냐? 권고사항이었죠. 예. 줄이면은 암암리에 이렇게 그렇죠. 이동하는 사람이 예. 있어가지고 사태를 악화시킬 더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그랬어요. WHO가 그렇게 얘기했고 중국에서 나서서 WHO가 저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동을 줄이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게 환자 수가 역전이 되니까 말이 저렇게 달라지니까 듣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쁘죠. 물론 그런데 왕이 부장이 중국 국내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를 같이 한 거지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한테는 좀 이 얘기를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배은망덕 적반하장 이런 예. 소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됩니다. 예. 필요한 사람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그러니까 막아야 될 때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방역과 국민의 생명 안전이 외교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가 실천했었어야죠. 이제 상황이 바뀐 다음에 예. 중국을 탓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때 그 조치를 못한 우리가 잘못이지. 예. 지금 이 중국과 관련해서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요. 어떤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보다 방역. 중국은 이런 입장을 냈어요. 관영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청와대는 중국인을 막지 않은 5가지 이유를 어제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청와대 설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좀 있어요. 첫 번째, 자가진단 앱으로 입국자를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 파악 잘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데 5명 중 1명은 앱 설치를 안 했답니다. 여기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이 이렇습니다. 중국 확진자, 국내에서 들어와 있는 중국인 주다 확진자 11명이다. 이 정도는 건 안정적인 거다. 그러나 걱정되는 바가 있죠. 무증상 감염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이거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입국을 금지하면 한국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 왜 그런가 하면 한국으로 중국을 들어가는 분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자, 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국 본토의 확진자 대폭 감소한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중국 확진자 줄어든 것은 오염 지역인 후베이성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중국의 어떤 통계에 대한 신뢰성 여전히 의문이라고. 마지막 5번째 설명입니다. WHO 감염병 가이드라인에 맞췄다. 권고사항일 뿐이다. 강제로 없다. 그럼 미국이나 호주, 러시아 등은 왜 막는 건가?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황구시보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죠. 물론 굉장히 강한 주장을 내놓기로 유명한 언론입니다. 이런 얘기 또 했어요. 외교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 문제다. 한국인 입국 제한에 관해서. 맞는 말입니다. 방역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중국이 할 수 있는 건가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요에 관련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입니다.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근학 교수님, 청와대 해명, 물론 청와대가 이제 우리 이번에 이 코로나19 컨트롤 타워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래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정부의 정책, 초기 정책이 좀 오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초기의 정책은 이런 질병의 확산, 방지, 예.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 예. 그리고 외교 문제. 이걸 한꺼번에 병행해서 해결하고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국 금지도 이제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먼저 방역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상황이 통제가 되면 그다음부터 사실 사람들은 소비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예. 뭐 이런 상황이 나중에 외교적인 역량도 추가가 되는 그런 작용을 할 텐데 예. 이것을 한꺼번에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규제를 훨씬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감염원들을 지금 자꾸 찾아내고 있잖아요. 예. 찾아내고 치료하고 격리하고 하는 건데 저같이 이제 문외한도 가장 중요한 방역의 기본은 격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서 유입된 상황 속에서 그것이 뭐 감염원이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지금 중국 유학생들이 스스로가 이제 안 오기 시작한답니다. 뭐 그런 경우가 그건, 많답니다. 예, 그건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더 올 경우에 이게 예. 이제 우리가 개강을 하고 대학가에 확산이 될 예. 경우에는 그거는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뭐 대우
경북 쪽에서는 예. 시민들이 스스로 격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진단을 빨리 하는 예.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속화한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또 들어오는 것은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구락 교수님도 지금 대학에 몸담고 계시니까 지금 그쪽 대학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요? 지금 사실 지금 먼저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먼저 온 학생들은 기숙사에 격리를 시키고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거기를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온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사실 부담이 되고 그 기숙사에서 모두 격리시킬 수 있는 역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자가를 해야 되는데 자가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걸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희망적인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런데요. 희망적인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어제도 소개했지만은 코로나 의병들, 의사들 민간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요. 좀 더 중요한 거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어떤 작업, 체계적인 방역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곳곳에 지금 허점이 나서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로서는 좀 황당합니다. 보겠습니다. 중국 사스 영웅 중난산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한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 그럼 어디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마치 들어보면요.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근거를 제시 안 한 채 말을 뒤집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 저희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지만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그리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지금 애초에 우한 코로나 발원지가 우한시의 화난수산시장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요. 지금 거기가 아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기를 가지 않았다. 이런 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 서울대 교수님. 네. 이거 무슨 설명이죠? 이게 중국 책임론 이런 걸 의식해서 그런 건가요?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좀 이전에 거하고 제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하는데 전문가적 시각으로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예. 이와 같이 글로벌에서 이슈가 되는 감염병과 관련해서 중국은 언제나 폭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스도 중국에서 발원했고요. 예. 또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영화 감기라고 하는 거에 배경이 된 예.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H5N1이라고 하는 조류 독감입니다. 예. 이게 조류독감이요. 치사율이 약 60% 정도 됩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예.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인구가 거의 멸종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추측된 바이러스예요. 이거 중국에서 발원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발원했던 다른 조류 독감이 있는데 이거는 예. H7N9이라고 예. 이거는 엄청난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도 잘 알아요. 얼마나 감염병과 관련해서 자기 중국이 위험한 국가인가. 예. 그러니까 WHO 수장을 어떻게든지 돈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그런 나라예요, 중국이. 예. 저는 이번에 전선이 매우 명확해졌다. 이렇게 예. 보고 있는데요. 예. 우리는 향후에 예. 중국이 폭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감염병이 생긴다. 반드시 생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명분을 쌓았어요. 이제 어떻게 국경을 봉쇄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에 일희일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저는 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걸 명확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 이 중국이 우리 뭐 지금 중국이 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제가 좀 소회는 뭐냐 하면은 예. 중국이 정말로 세계를 리드하는 초인류 강대국이 되겠는가? 예. 그런 초인류 강대국을 갖춰야 되는 것을 중국이 갖춰가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그런 걸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실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구락 교수님, 이 사실은 이 발원지가 과연 어딘가 이게 사실은 이 초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초기부터 약간 괴담처럼 나온 게 있었거든요. 뭐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유출된 것이다. 막 이런 괴담성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최근에 또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이 책임 소재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발원지가 아니다. 예.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예. 세계는 뭐 이미 지켜본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예. 세계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예.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뭐 더불어 살아야죠. 예. 중국하고. 하지만 그런 자세들이 있어야만 예. 우리랑 이렇게 좀 같이 교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규제도 어떻게 대응을 강력하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한 부분에 상응하는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차후의 관계를 그렇게 원만하게 가져가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금 정부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굉장히 가깝게 그리고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그 애쓴 게 과연 어디로 간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국내에서는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대립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 상황을 가지고 조국 2라운드가 또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또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분노한 민심, 문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넘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100만까지 숫자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는요, 한 120만 좀 넘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중국 모든 지역 입국 금지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런 청원을 한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 사실은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 정부, 여당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이런 청원이 숫자가 많은 거 보면 약간 의외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반대편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 응원합니다 청원이 엄청난 또 숫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72만인데 이 숫자도 오늘 아마 오전에 80만 넘어갔을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세대결 양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요, 내가 잘못되면 국가 책임 뭐 이런 청원도 있답니다. 여기 숫자를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숫자, 그러니까 동의 숫자가 여기 보면 자유한국당 정단에서 이거는 뭐 180만 명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한 청원도 이건 한 120만 육박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 아마 이게 지금 2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 이것도 지금 거의 80만 이상 넘어가서 빠르게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조국 2라운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자, 요거 오늘 아침 기준 숫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탄핵 청원은 122만, 응원 청원은 88만. 이거 누가 숫자 올리나 이런 경쟁 같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다음 화면은요. 만평이 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죠. 막 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과도 연대해야 하던데 그렇죠. 우리가 일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 보세요. 멱살잡이 하고 있죠. 들어 누웠습니다 지금. 한쪽은 응원 청원, 한쪽은 탄핵 청원입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의 순기능이 다 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뭐 양 진영의 정치 놀이터도 아니고 예. 사실은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뭐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이런 것들은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여기서 화풀이를 하는 거
자기들의 어떤 세를 결집시키고 이런 것의 수단일 뿐이에요. 사실 청와대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답변하겠습니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두 번째 뭐 강서구 PC상 예. 뭐 등등 예. 좀 더 구체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예.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고려해야만 하는 예. 그런 사안들인데 어떤 정책적 측면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금의 이 장면은 거의 예. 뭐 싸움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굉장히 부정적인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세대결로 가면요.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 편인가 남의 편인가 이걸 또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황 걱정하고 계십니다.